안녕하세요. 유카 원칙에 따라 어려운 사실 공개 사건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유카 원칙의 유카입니다. 최근에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바빠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없는 사이에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좋지 않은 주식 시황에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어떠한 주식이 좋을지, 어떠한 주식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작년에 반짝 핫했던 이른바 BBIG라고 하죠. 정부가 각 섹터를 지정해서 지수까지 편성한 BBIG, 과연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거래소는 2020년 9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 기업들로 구성된 KRX, BBIG, K-뉴딜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BBIG란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4개의 약자를 따온 것인데요. 주식을 조금 오래전부터 해오신 분이라면 2011년 대한민국 주도주 섹터였죠. 자동차, 화학, 정유, 이른바 세계 섹터를 일컫는 차화정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것이고,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지칭하는 팡이라는 말도 아실 겁니다. 이처럼 한국거래소가 차세대 한국을 주도할 산업들로 구성된 지수를 BBIG라고 해서 새롭게 내놓은 것이죠. 이런 BBIG K-뉴딜 지수는 2차전지 10개 종목, 바이오 10개 종목, 인터넷 10개 종목, 게임 10개 종목을 뽑아서 각 지수로 구성을 하고 그 중에서 각 지수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을 뽑아서 구성된 12개 종목으로 BBIG K-뉴딜 지수라는 것을 다시금 구성하게 되죠. 이 BBIG K-뉴딜 지수는 각 섹터별 대장주들을 모아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각 종목 지수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매번 변하기 때문에 매년 2월하고 8월 두 번 정기적으로 구성 종목을 변경하게 되고 2021년 2월 첫 교체한 종목들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상장하자마자 바로 BBIG K-뉴딜 지수에 포함된 카카오 게임즈가 바로 눈에 띄네요. 이와 같은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도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하위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변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올해 8월 31일이죠. 이날 발표해서 9월 10일에 정기 변경된 BBI 지수와 나머지 각 4개 섹터 지수들인데요. 아무래도 8월 30일에 발표된 표를 봐도 올해 상장한 SKIE 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들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년을 풍미했던 신풍제약이 다시 빠졌네요. 다음은 KRX, 즉 한국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약자가 KRX죠. 어제자 기준 10월 12일자 기준으로 BBIG K-뉴딜 지수는 3265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포인트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건데요. 오늘의 본론인 BBIG 뉴딜 지수 1년 추세와 다시금 폭락이 시작된 현재까지 추세 차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KRX BBI 지수라는 게 나온 것은 일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KRX BBIG에 포함된 지수가 총 5개를죠. 연평균 수익률이 약 30%에 달합니다. 동일 기간 동안 코스피 수익률은 약 3% 정도에 불과하죠. 특히나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주의 상승이 이 차트에서도 명확히 확인될 수 있죠. 그런데 KRX BBI K-뉴딜 지수 그리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KRX BBI K-뉴딜 ETF 상품들의 수익률은 최초 거래 일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만 봐도 처음 상장 거래가 되고 나서부터 쭉 빠졌다가 연말쯤 다시금 상승했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수 상 포인트만 봐도 그닥 높게 상승해 보인 것 같지 않지요. 실제 어제자 기준으로 BBIG K-뉴딜 지수는 4.23%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 내에 코스피 수익률이 23%니까요.
이거 상당히 부진한 수익률이고 변동성이 그나마 크지 않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산업재, 생활소비재 섹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섹터에서 K뉴질지수, BBIG K뉴질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BBIG K뉴질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섹터가 조금 다른 모양새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2차 전지주는 매우 성과가 좋았습니다. 무려 수익률이 55%에 달하고 있죠. 그와 반면 바이오는 거의 25%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과 게임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아까 본 시기를 좀 쪼개서 2021년 6월 25일 흔히 말하는 코스피가 상승했던 그 시기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이때 코스피 최고 상단이 3,300포인트를 넘겼죠. 이때 수익률만 계산해도 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BBI K뉴질리스도 14%에 가까운 수익률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섹터들 비교로 했을 상대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섹터에서 14%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2차 전지 K뉴질지수는 상당히 높은 5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인터넷 역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반짝 상승하면서 11%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대세 상승기에도 BBIG K뉴질지수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 수익률만 봐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죠. 다음은 2021년 8월 5일부터 2021년 10월 12일입니다. 저기 표에는 2020년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적혀져 있는데요. 2021년이 맞습니다. 8월 5일부터 올해 8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뉴질지수는 마이너스 9.62%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2차 전지 그리고 게임 섹터에서는 오히려 이 기간 동안 2%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와 인터넷 지수들은 코스피 하락률을 상회하는 더 큰 손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각 지수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기존에 달리지 못해서 하락 시에도 그러니까 많은 선방을 한 거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즉 오른 게 없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다 라는 측면이죠. 두 번째로는 매우 기대감이 있다. 다른 걸 다 팔더라도 이 종목들은 들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있는 거죠. 매도를 잘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특히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던지지 않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표는 이 지수에 한 번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을 지금 계산을 한 건데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배터리 섹터 대부분이 다 빨갛고 LNF 같은 경우에는 375%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락이고 올해 상장해서 따상 열풍을 일으켰던 SK 바이오사이언스만 38.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4%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프리카 TV 역시 14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와 같이 코로나 수혜주라고 여겨졌던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62.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게임 주도주 섹터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펄어비스, 위메이드, 대부 시스터즈 같은 종목들에 따라서는 거의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1700%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약 400%에 가까운 수익률, 펄어비스도 1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게임은 섹터라기보다는 각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런칭하는 게임과 그 게임의 실적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게임이라고 보여지 하나의 섹터, 게임이라는 하나의 섹터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실제 두 차례 편입 제외가 있었습니다. 2월 18일 날 발표가 된 1차, 8월 31일 날 발표가 된 2차, 딱 두 차례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 편입 종목과 제외 종목별로 수익률을 보면 생각보다 유의미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편입된 종목이나 제외된 종목 상관없이 모두 다 하락을 보였고요. 오히려 편입이 되었던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5%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외되었던 시젠도 거의 25.96%에 가까운 손실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편입된 종목과 편입되지 않은 종목 모두 다 상승한 추세이긴 한데 오히려 편입되었던 SKI 테크놀로지와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편입 이후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바이오와 동일하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 같은 종목들도 편입과 제외 상관없이 일정하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입 발표와 지수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상 많이 올라야 편입이 되고 많이 떨어져야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편입이 됐을 경우에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제외됐을 때는 이미 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들을 보여주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러한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유의미한 섹터는 벡터리다. 2차 전지죠. 2차 전지 산업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대형주라고 하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네 종목보다는 각 부품 소재주, 2차 전지 소재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조심을 하시되 코로나와 관계없는 새로운 진짜 말 그대로의 신약 위주로 종목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오 섹터나 인터넷 섹터들을 추천하진 않고 조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게임이란 하나의 섹터로 보기엔 좀 어려울 정도로 각 개별 주식마다 매우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표에서도 보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매 분기 실적 그리고 런칭 상황 이런 것을 보시고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업종으로 섹터로 추천만 한다면 배터리 그리고 각 종목별로 추천한다면 게임 섹터를 추천하진 않지만 게임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그 실적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하셔서 각 종목을 사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와 인터넷 섹터는 상당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